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어제는 선물이 계속 마이너스권에 있었고요. 그리고 장 개장 초에도 마이너스권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은 시장이 좀 밀리겠구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뉴스가 시장에 도달하면서 플러스로 전환을 해서 지금 7일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황 한번 보겠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채시장의 구조적 위기라는 제목으로 국채시장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염려해야 될 문제들이 좀 상존한다, 이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요, 줌 생방송이 있습니다. 저녁 9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회원분들께는 제가 이메일로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또 한 번 상승한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장 초반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권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 10시 반 이후에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좋은 뉴스가 시장에 도달을 했죠.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대화를 시작한다 해서 시장이 꽤 그래도 탄탄하게 플러스를 유지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플러스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유가가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어제 사실은 유가가 굉장히 100불 넘어섰다가요, 결국은 100불 아래로 내려와서 98불 70센트에 끝났습니다.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끝났는데, 유가가 이렇게 올라 있어도 지수가 올랐다 하는 거는 유가는 이제 곧 내리겠다 하는 기대감을 주식시장은 굉장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빨리 90불대에서 80불대로 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중동 긴장 속 반등한 미증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에서 다룰 4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째, 미증시 3대 지수에 반등하고 100달러 아래로 내려간 유가죠. 둘째는 호르무즈 해협 마비 사태가 가져올 인플레이션 위협을 살펴보겠고요. 세 번째는 팔란티어의 급락 이유와 반대로 시장을 이끄는 빅테크 M&A 모멘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강자 블랙스톤을 제치고 다시 부상한 블랙록의 이야기를 통해 공개시장의 힘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미국 증시는 초기 하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각 0.6%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0.8% 올랐습니다. 장중 최고치까지 올랐던 WTI 원유는요, 역시 100달러 아래로 하회하면서 진정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반전된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직접 협상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긴장감이 살짝 누그러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현재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충돌 중단을 휴전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글로벌 물류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일일 통행량이 통상 135척에서 단 8척으로 급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류마비가 언제든 유가 변동성을 폭발시키고 나아가 인플레이션을 제점할 수 있는 강력한 내관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황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4% 상승했고요. 12개월 PCE 인플레이션은 2.8%를 유지했습니다. 미국 연방제도의 목표치가 2%인데 무려 5년째 이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는 끈적한 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성적표에 시장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작년에 무려 135% 폭등했던 팔란티어가 오늘은 7% 하락하면서 약 2개월 내 최저가로 끝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7% 급락한 상태인데요. 작년 4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AI 기술이 기존 데이터 분석 비즈니스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주 투자 시엔 이런 기술 대체 리스크를 늘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개별 모멘텀으로 주가가 뛴 기업들도 있습니다. 코위브는 메타에 2032년까지 약 210억 달러 규모의 AI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각각 4%, 3%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쪽에서는 잭 다니엘 제조사인 브라운 포맨이 사제락으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이후 주가가 11%나 급등했습니다. 자산운용업계의 지각 변동도 흥미롭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으로 사모펀드 비즈니스가 타격을 받으면서 지난 5년간 왕좌를 지켰던 블랙스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상대적으로 화려하지 않지만 안정적인 공개시장 비즈니스를 주력으로 하는 블랙록이 5년 만에 월스트리트 가장 가치 있는 상장 자산운용사 타이틀을 탈환했습니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묵묵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가 진가를 발휘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금요일은 꼭 캘린더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주요 대형주의 실적 발표 일정은 없는 대신 거시경제 지표에 온전히 시장이 집중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비롯해서 미국 제조업 경기를 보여준 2월 공장 수주, 그리고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가늠할 4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됩니다.
오늘 브리핑을 요약하자면 지정학적 리스크와 끈적한 인플레이션, 결국 금요일 물가지표가 시장의 다음 방향을 결정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장세지만 저와 함께 지표들을 꼼꼼히 챙기면서 대응해 나가신다면 현명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금요일마다 알아보는 거죠. 개인 투심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4월 8일자 마감으로 분석했을 때는 35.7%의 불리시로 늘어났고요. 베어리시가 많이 줄었습니다. 51.4에서 43%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고삐는 좀 늦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기관 투심입니다. 기관 투심은 좀 많이 늘 걸로 기대를 했지만 68%에서 69.38로 늘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최대 베어리시 하우스는 3월 18일까지는 200% 다운사이드에 베팅한 펀드가 있었는데 3월 25일에는 제로로 갔고요. 다시 4월 1일에는 100% 풀 베팅을 갔다가 그게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어리시 베팅하는 펀드들은 없어졌고 그 다음에 포지션이 69% 평균적으로 주식을 싣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지나갔구나 하는 거를 약간은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 국채에 대한 얘기들은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상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2026년은 미국 국채 시장에 있어서 구조적 위기와 거시경제적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콘크리트 부채의 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거대한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2026년에 미국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일 약 70억 달러, 분당 5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빌려야 합니다. 현재 공개된 미국의 총부채는 30조 달러를 넘고 있으면서요. 이미 미국 경제 규모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빚의 산이 끝없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빚이 많으면 당연히 이자도 엄청나겠죠. 미국 정부가 내는 이자 비용은 연간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 5년간 무려 2배나 뛰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국가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며 심지어 미국이 쓰는 막대한 국방비 예산보다도 이자 비용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진짜 문제는 2026년에 시작됩니다. 현재 발행된 미국 국채의 무려 34%가 2026년 한 해 만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이 거대한 부채를 갚기 위해 시장에서 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 재융자 절벽에 서게 되는 것이죠. 돈을 다시 빌리는 건 자체는 가능했지만 과거와 달리 비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평균 이자율은 1.6% 수준이었는데 현재 재발행해야 할 부채의 평균 이자율은 3.4%나 됩니다. 2배 이상 높아진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순이자 비용은 2026년 13.85%에서 2028년 14.52%까지 급증하면서 국가 대차대조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유명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경고한 국가부채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진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신규 차입을 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기초재정적자는 줄어들 전망이지만 폭증하는 이자 비용이 모든 것을 압도하면서 2035년에는 재정적자가 2조 7천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를 잡아야 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엄청 딜레마, 즉 인플레이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보다 높게 유지되어 금리를 올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채이자가 폭증해서 재정이 파탄날 위험에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을 걱정해서 금리를 내린다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돼서 물가 통제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시스템의 구조적 균열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는 재정 우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정부의 부채자금 조달 필요성 때문에 연준이 전통적인 임무인 물가 안정을 포기하고 조연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정부 파산을 막으려고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영구적인 고물가 환경을 초래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위기를 가속하는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2017년에 영구화된 감세 조치로 인해서 향후 10년간 3조 8천억 달러의 추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둘째는 2025년에 부과된 관세 조치로 인해서 2026년 2분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해서 약 3.5% 수준까지 고착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는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현재 미국 거시경제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IT 인프라 투자라는 단일 엔진에 극단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언급했듯 2025년 상반기 미국 GDP 성장의 무려 92%가 이런 IT 투자에서 나왔으며 이를 제외한 실질 경제 성장은 단 0.1%에 불과하다,
얘기했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의 투자자가 멈추면 언제든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6년 중반 AI 성패가 미국의 운명을 가를 두 가지 갈림길을 만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 경로입니다. AI가 약속된 생산성을 향상시켜주고 강력한 GDP 성장과 신규 세수 창출로 부채 비율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죠. 그다음에 나쁜 시나리오, 즉 위기 경로를 보면요. 만약 AI 수익화가 지연돼서 기술주 거품이 붕괴하면 자본이득세가 급감하면서 부채 대 GDP 비율이 통제불능 상태로 폭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극단적인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극적이고 파괴적인 거품 붕괴가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미국은 기충통화국으로서 미국 국채에 대한 독보적인 글로벌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강력하고 탄력적인 소비 능력이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위험의 본질은요. 영화 같은 극적인 파국이 아닙니다. JP모건 같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이자와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이 결합된 둔중한 침체, 즉 느리게 진행되는 위기 국면입니다. 낮은 성장과 높은 물가가 결합된 가벼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상화되는 것이죠.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미국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부채이자를 갚느라 정신이 없어서 정작 미래를 위한 투자는 영구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씁쓸한 정체기가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2026년은 피할 수 없는 수학적 결론이자 재정적 한계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만기는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조금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맹목적적인 낙관론보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우리의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훌륭한 방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경제가 AI라는 강력한 엔진을 통해서 이 부채의 벽을 무사히 넘어설지 아니면 길고 둔중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지 우리는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시장의 흐름을 함께 읽어보시죠. 제가 볼 때는 AI의 확장, 저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AI는 사실 사람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한 AI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투자도 계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이 이러한 재정적 위기를 아주 슬기롭게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해서 주식시장은 앞으로 AI와 함께 한 5에서 10년 정도는 출렁출렁은 있지만 그래도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 국면을 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AI 중심으로 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는 게 정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말 편하게 쉬시고요. 토요일 날 또 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에서 좀 좋은 얘기가 나와서 월요일 날도 좀 훈풍이 환하게 부는 주식시장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줌 방송이 있습니다. 9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여러가지 말씀을 나누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